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뤘고, 마지막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거래 가액, 매매 목록 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 시간부터는 321페이지 보시면 이제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속 등기가 나오죠. 상속 등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그 이전 등기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상속 등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은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등기 원인이 상속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보죠. 자, 개념은 의의는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아는 거죠. 등기 없이도 상속 같은 건 소유권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그 등기 절차를 우리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양가로 2번 절차 보시면은요. 상속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을이고 등기 의무자가 갑이 될 텐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고요. 자, 상속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3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용해서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용의권 등기 이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비록 자기 지분이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을, 병, 정 3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등기 없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병, 정은 처분할 생각이 없는데 을은 이제 처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을이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혼자 가서도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병 3분의 1, 정 3분의 1 이런 식으로 혼자 가서도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1위는 자기 지분만 해도 살 수 없고 언제나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전원을 위한 이 말은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 가서 하든지 혼자 가더라도 항상 전원을 위하여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4번, 5번 요 내용은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보죠. 자, 상속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자, 상속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을병정입니다. 원래 을병정에 자식이 딱 3명, 상속인이 3명밖에 없어서요, 동일하게 균분하게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다 해서 3분의 1씩 상속을 받으면은 등기 없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이 사람들이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고 해보죠. 을병정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요, 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분할. 상속 재산을 먼저 분할을 해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분할합니다. 자, 분할하는 방법은요,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가액 분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을병정에 이것은 을이 갖고 이것은 병이 갖고 이것은 정이 갖고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분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1제곱미터의 땅값하고 여기 1제곱미터 땅값이 틀리다 보니까요, 분할할 때 누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누가 반드시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가 이제 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이 3억짜리다, 현재 시세가 3억이다 그러면은요, 을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장남이 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을이 모두 갖고 어떻습니까? 병정에게 1억씩 주는 방법이 있죠. 이걸 이제 가액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가액 분할. 자, 그러면은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환의 문제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을, 병, 정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이제 병하고 정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을과 정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병에게 이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을과 병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제 정에게 이전하는 거죠.
서로 지분을 이전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분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가액배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교환이고, 이것은 지분, 병과 정이 을에게 지분을 매매하는 것이 되겠죠. 매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을이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하면은 지분에 대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가액 분할하게 되면 지분에 대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액 분할이 많아요. 가액 분할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은요,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 있다가 병하고 정의 지분을 을에게 자기 병 정의 지분을 이전하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지만요. 상속 재산을 분할했을 때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상속 재산 분할은요, 소급을 합니다. 즉,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갑이 사망 시로 소급해서 분할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식으로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요, 이때는 공유물 분할의 효과가 갑의 사망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을이 단독으로 상속한 걸로 봅니다. 을이 처음부터 단독 상속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한 적이 없이 처음부터 을이 단독 상속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이제 상속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 분할, 동그라미 치면 돼요. 상속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은 등기 원인일자는요, 등기 원인은 상속이고 원인일자는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일로 하면서 등기 원인은 이제 상속이 되겠죠. 상속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4번이 아니라 5번이에요. 자,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을 앞으로 3분의 1. 처음에는 이렇게 상속을 받았으니까 병 앞으로 3분의 1, 정 앞으로 3분의 1. 이렇게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공유물 분할을 했어요. 자, 공유물 가액 분할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피상속인 사망 시로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소급한다는 것은 갑이 사망했을 때 처음부터 을이 단독 상속한 걸로 취급해요. 처음부터 을이 단독 상속했는데 지금 현재 등기는 어떻습니까?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정 3분의 1로 됐잖아요. 처음부터 을이 단독 상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정 3분의 1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전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금 잘못되는 거죠. 을이 원래 단독 상속했는데 세 사람이 공동 상속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요,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요, 을을 단독 소유로 하는 2의 1 해가지고 을을 단독 소유로 하는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정 등기. 자, 일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는 경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한 후, 여기 중요해요. 상속 등기를 이미 한 상태에서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그럼 분할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는 경정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속 등기를 한 후 분할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줄에 있죠. 거기 세 번째 줄에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옆에다 쓰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는 이미 됐잖아요. 된 내용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을이 단독 상속인데 세 사람이 공동 상속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의 내용을요, 경정을 하는 경정 등기래요. 이미 이전 등기는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정 등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정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죠.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럴 때는 경정 등기를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 4 이렇게 있는데 3, 4 중에서는 4번, 5번이 있는데 5번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인감 증명할 때 써요. 상속재산, 이제 분할에 따른 분할 등기를 할 때는요, 분할 협의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요, 공유물 분할이기 때문에요, 공유자 전원, 즉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협의서에는 전원의 사인이, 도장이 찍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때 도장을 찍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만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상속인들은 서로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쉽게 도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직접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형방 가가지고 도장을 꺼내서 찍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모두가 협의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특별히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돼요. 다만 그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방문 신청을 할 때 그 인감증명을 할 때요, 그때 했던 거죠. 6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여기서는 5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상속 등기는요,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상속 그 자체가 시험 문제로 한 문제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두 지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속 등기가 된 이후에 분할할 때는 경정 등기를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4번 보시면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유증.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유증을 하고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죠. 을한테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증자가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수증자,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됩니다. 만약 유증자에게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상속인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을 했다 그럴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아직 그러니까 X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했는데 미등기 상태면은 항상 보존 등기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존 등기 시간 했죠. 미등기 상태에서 만약에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보존 등기부터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보존 등기를 갑명의로 하느냐, 을명의로 하느냐, A명의로 하느냐 문제가 되죠. 이때 사망한 사람 명의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갑은 제외가 될 것이고요. 을명의로 하느냐, A명의로 하느냐에 있어서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인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보존 등기는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전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했죠.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상관없이요, 등기 원인 있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등기 원인 있고 사망했을 때는 다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한다는 거죠.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하면은 상속 등기를 생략한다. 이것은 매매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매매가 됐을 때도. 그래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바로 을 명의로 어떻습니까?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유증하는 거죠.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불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을이 단독 신청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을 잃는 사람은요, 사망한 갑이 아니라 A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A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A와.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으면은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니까 상속인과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포괄유증, 특정유증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방금 했던 것이 오른쪽 323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거죠. 자, 포괄유증.
방금 포괄, 그 위에는 상단에 보시면 신청해가지고 보면 되죠. 양가로 이번에 신청 보면.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이나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다 공동이다. 누구랑 공동이냐? 등기무자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되고 등기 권리자는 수중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괄 유증에 있어서요. 포괄 유증은 을에게 2분의 1만 포괄 유증을 했어요. 2분의 1. 그러면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보상용에서 보존, 상속, 용의권 이 세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럼 그 이외에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항상 자기 지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에게 2분의 1, 또 병에게 2분의 1 포괄 유증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을은 자기 지분만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 병 지분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병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속은요. 지분만에 대한 상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분만 등기는 못하지만 유증은 어떻습니까? 3분의 1만 유증할 수도 있고 2분의 1만 유증할 수도 있고요. 4분의 1만 유증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지분만 유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요.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는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전부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방금 했던 거죠.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접. 그런데 만약에 유언장이 늦게 공개되는 바람에요. 유증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상속인 명의로 이미 등기가 돼버렸어요. 상속인이 유증이 없는 줄 알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공개됐다. 자, 그러면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땐 또 그러면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이전 등기를 하느냐? 그럼 절차가 2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등기는 항상 지금 현재 실체 관계에 빨리 일치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빨리 실체 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하고 다시 등기하면 2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굳이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 사함에서 을 앞으로 바로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3번 절차에서 빨리 실체 관계에 부합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해서요. 유증으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굳이 또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고요.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이 이루어지면은 때는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보존 등기가 문제가 될 텐데 앞에서 설명드렸죠.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포괄 유증은 수중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은요, 유증을 할 때는 만약에 갑이 전 재산을 유증해버리면 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유증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을 무조건 유증할 수는 없고요.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을 남기고 유증을 해야 돼요.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 이걸 유류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유류분. 그래서 유증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상속인의 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면서 유증을 했다. 전 재산을 유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저 유류분권을요, 포기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를 한다는 거죠. 일단 수리한다. 그리고 밑에 등기 실행 3번 보시면요. 등기 원인은 유증이 되겠죠. 유증. 그러면은 옆에는 뭘 쓰냐면요. 유증의 효력 발생일을 등기 원인일자로 적습니다. 효력 발생일을. 그러니까 매매면은 매매 효력 발생일에 매매한다. 이렇게 적겠죠. 그럼 유증의 효력 발생일은요. 유언의 효력 발생을과 동일하게 갑이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적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유증을 하면서요.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조건을 줬을 때는 그때는 정지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 이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을 때는 조건 성취된 날 또는 기한 도래일을 적게 됩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사망일을 적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넘기시면 이제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진정 명예 회복은 이제 갑이 최초의 이제 소유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해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매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매매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는데요. 갑에게서 을로의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자, 무효면은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고요.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도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을, 병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갑의 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병과 을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병 등기 말소했다고 해서 을 등기가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절차를 2번을 거쳐야 되는 거죠. 2번. 자, 우리는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2번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체관계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굳이 말소에 오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빨리 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현재 소유자로부터 직접 얻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갑과 병 사이에는 그러면은 뭐 계약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 이때 등기 원인을 이제 진정 명예회복 이렇게 쓰는 거죠. 명예회복 이렇게 적고요. 이것을 바로 진정 명예회복을 그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매매 이렇게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게 되지만 진정 명예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그 원인, 진정 명예 회복이기 때문에 원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를 따로 적지를 않는다. 특징이죠, 특징. 그러면은 갑은요, 이렇게 말소를 해올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진정 명예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때로는요, 말소를 해오지 못하고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에 의해서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한 3억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 이루어진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게 되면요,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근데 말소를 하게 되면 을에 의해 설정된 A 저당권은요, 이게 말소되면 A 등기도 따라서 말소가 돼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관계.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요, 이 사람의 승낙서를 들고 와야만이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소를 하기 전에 먼저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A가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안 해주면은 갑이 A한테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만약 이게 무효고 이것도 무효라고 하면은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갑과 을에 이제 공동 신청해서 을도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또 승소 판결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을에 대한 승소 판결과 A에 대한 승소 판결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이걸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요, 통정 허위 표시를 위한 가장 매매에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가장 매매에서 이전 등기가 돼도 어떻습니까? 이건 무효죠, 무효. 그런데 무효인데요, 가장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선의의 제3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선의였어요. 선의.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갑은요, 이때 갑은 말소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말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걸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무효니까 이건 말소를 해야 되겠죠. 무효니까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A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A가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갑이 A에게 이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요, A가 승소 판결을 받아요. 즉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하니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말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러면은 말소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요런 경우에는 말소도 할 수 있지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저당권을 인수하면서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진정명예보호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진정명예보호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진정명예보호죠. 개념 우리가 했죠. 무권리자로부터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전 등기라는 것을 진정명예보호를 그 원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자,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앞에 나와 있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2번 보시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틀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라는 거죠.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소유자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 그래서 앞에 있는 말들은 소유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소유자를 의미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을이나 병 아무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하는 거죠. 현재 등기. 상대방만 보시면 돼요. 둘 다 현재 등기 명인과 공동 신청입니다.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해서 진정명예보호를 원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3번 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했어요. 갑이 만약에 사망했고 그 상속인 A라고 해보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A가 되겠죠. A가. 사망자 명의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소유자가 뭐 발소 이런 절차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진정명예보호 이전 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거죠. 자,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밑에 보시면 옆에 그 4번의 두 번째 줄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이제 제공하라고 했는데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요.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있지만 진정명예보호는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것이 없죠. 없으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제공하라고 했는데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의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갑이 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자,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죠. 따라서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그 판결서를 들고 와야 되지만은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따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5번 보시면요. 등기 원인 진정명예보호로 적고 등기 원인 일자는요. 따로 뭐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진정명예보호는요. 이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검인받을 필요 없고요. 돈 주고 가져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건 토지거래 허가서도 필요 없고요. 원래 자기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병익에서 갑에게로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병의 인감증명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일반적인 내용이죠. 공동 신청이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은 제공을 해야 돼요. 병에. 여기 책에는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32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진정명예복을 위한 소유권자 등기를 했고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자 등기가 나오죠. 수용. 자,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해버리면요. 근데 항상 미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존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해버리면은 수용한 자, 기업자가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기업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또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로부터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 앞으로 이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됐는데 접수일자가요. 언제가 접수가 됐냐? 접수일자. 접수일자가 2월 1일 날 접수가 됐어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적지 않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접수일자가 그 등기 접수일자가 2월 1일이라고 해서 2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때 보존 등기가 접수가 됐을 뿐이에요.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이때 등기가 접수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해 가지고 자, 을 앞으로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매 이렇게 됐어요. 매매한 날짜는요. 4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접수일자가 언제냐? 5월 1일 날 접수가 됐어요. 자,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매매한 날이 아니라 접수일에 소급하여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로. 선이 좀 삐뚤어졌네요. 이 상태로 있다가요. 자, 수용을 하는데 국가가 직접 수용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간기업을 통해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을 통해서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H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기업자가 되겠죠. 수용하는 자, 기업자. 현대건설이 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요. 수용 개시일 날 어떻습니까? 현대건설은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원시 취득을 해버리는 거죠. 원시 취득.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만약에 7월 1일 날 수용이 됐으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7월 1일 날 수용이 됐으면은 7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7월 1일 날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수용은 언제 했느냐? 수용이 원인이 되고 수용은 7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등기는 언제 접수가 됐냐? 9월 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수용 개시일 이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수용의 날이죠. 수용의 날. 수용의 날이 수용 개시일이 되겠죠. 이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요. 5억 해서 그 다음에 B해서 B 앞으로 또 전세권이 5억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자, 수용을 원인으로 수용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수용이 되는 순간요. 이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고 이 등기 들었습니까?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소멸해버려요. 소멸하기 때문에 수용과 동시에 소멸했기 때문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함과 동시에 이것들은 다 원래 소멸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요.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절차를 보죠.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요. 수용은 을로부터요. 승계받는 게 아니에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수용한 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언제나 그 기업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언제나 기업자가 단독 신청이 이제 승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 신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은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이러한 등기들은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이미 소멸한 권리들이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죠. 자, 의해가지고요.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면 이전 등기,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절차에서요. 양가를 이번에 신청과 실행에서 신청 관련돼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등기 권리자가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원시 취득이니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처럼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요. 3번, 4번 우리가 앞에서 안 했는데 보죠. 자, 3번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그에 관한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수용을 할 때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만약에 이 전세권도 원래는 직권으로 말소돼야 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건 냅둬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존속을 인정했으니까 이것은 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말소하지만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을 인정하면은 말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청 정보로 이걸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등기관이 말소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가 있으면은 이걸 신청 정보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을로부터 지금 을이 소유하는 토지를 지금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용되기 전에요. 수용되기 전에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어요.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지목이 변경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변경 등기 신청을 안 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요. 수용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목 변경 신청은 을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이제 뭐 수용이 됐으니까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원래 지목 변경 신청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을이 안 했을 경우에는 수용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전에 지목 변경 등기도요. 사람이 단독으로 을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을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을의 주소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으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을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을이 안 했을 경우에는요. 수용하는 사람의 기업자가 대신해서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요.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을로부터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을이 사망했어요. 을이 사망한 다음에 지금 상속인이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했어요. 을에 대한 상속이 병이에요. 을은 사망해서 언제 사망했느냐? 6월 1일 날 사망을 했어요. 6월 1일 날 사망하고 이 사람의 상속인이 병이에요. 병이 현재 소유자였어요. 근데 병 앞으로 아직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수용하는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수용을 합니까? 병으로부터 수용을 하겠죠. 상속인이 병이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날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6월 1일. 6월 1일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안 돼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유자는 수용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병이.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병으로부터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을로부터 직접 수용하는 게 아니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두 사람이 협의를 한 다음에 현대건설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요. 병이 이렇게 상속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은요. 병을 대신해 가지고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수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있어요. 4번 보시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을 때는요. 기업자는 등기 명의 또는 상속인에 가름하여 그러니까 을이나 병에 가름하여 자, 을을 가름하여 토지의 표시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대신 신청해 줄 수가 있고요.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요. 현대건설이 직접 대신 신청을 합니다. 가름하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수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토지의 표시, 수용되는 자의 그 등기 명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현대건설이 대신할 수 있고 상속 등기도요. 상속인으로부터 수용을 하기 때문에 상속 등기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 상속인이 하지 않으면은요. 현대건설이 대신해서 상속 등기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 등기도 이렇게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는 대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첨부 정보 해가지고 첨부 정보는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수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협의 수용 같으면 협의서, 재결 수용 같으면 재결서를 가져갑니다. 이뿐이 아니고요. 원래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수용을 할 때는요. 보상금 줘야 되겠죠. 현대건설이 보상금을 줘야 수용이 가능해요.
보상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줘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면도 함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죠. 보상증명서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서.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이것은 단독 신청이죠.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 소유자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가져오는데 등기 의무자는 신청을 애초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도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자, 등기 실행해서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은 수용이라고 적고요. 원인 일자는 수용의 시기, 수용 개시를 적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일이라든지 협의일, 재결일을 적는 게 아닙니다. 협의 수용 또는 재결 수용했을 때 협의한 날, 재결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서 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을 적는 거예요. 수용 개시일. 그때 수용이 되는 겁니다. 수용 개시일이 바로 수용의 날이 됩니다. 수용의 날을 적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반가로 4번에 있는 거. 4번에 있는 게 이제 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단독 신청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 이런 것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에 뭐 저당권, 전세권 이런 등기들이 있으면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다만 앞에 설명드렸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을 인정하고 있으면 이것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지만은요. 자, 말소하지 않는 등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반가로 4번 보시면 1번부터 1, 2, 3, 4, 5번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요. 그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존 등기 이것은 말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요. 적법하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것도 말소하잖아요. 수용이 7월 1일 날 됐으니까 5월 1일 날 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요.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6월 1일 돼가지고 접수일자가 8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는 비록 수용 전에 이루어졌지만 등기가 8월 1일 날 이루어지면은 병은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8월 1일은 어떻습니까? 이미 수용된 이후의 날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요. 수용 개시 이전이었으면 이건 말소하지 않지만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었을 때는 이해가 다른 거죠. 상속이었으면. 상속이 6월 날 이루어졌으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8월 1일 날 됐다고 하더라도 병은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즉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까 설명드렸죠. 만약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었으면요. 기업자가 어떻습니까? 상속인에 가름하여 상속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병이 자기가 직접 상속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수용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면은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3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일 이후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수용일 이전에 이미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등기였다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은 좀 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말소하지 않고요. 또 4번은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을 말소합니다. 제한하는 등기들을 말소하기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에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즉 수용되는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는 승역지로서 지역권이 설정되는 토지였으면 이것은 말소하지만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면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수용되는 토지가
부동산을, 수용되는 토지, 수용이 될 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즉,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면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시면 이제 환매특약 등기가 있습니다. 자,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엔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한두 줄 정도 섞여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개념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계약법 시간에 특수한 매매로서 환매를 다루죠. 먼저 이걸 보죠. 갑과 을 사이에요. X 물건 10억 원으로 4월 1일 날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해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였습니까?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매 계약서가 이렇게, 매매 계약서 이렇게 있으면요. 계약서를 보면은요,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목적이 돼 있어요. 목적. 법률에게 목적. 그래서 목적을 해가지고 부동산은 X 물건이고, 이거 10억 원. 그래서 부동산과 D금이 써져 있습니다. 매매 목적이 되고요. 그다음 맨 밑에는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매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여기 공인중개사 명의도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없이 두 사람 직접 하면 매도인은 갑이 될 것이고요. 매수인은 이제 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매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특약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특약같이 되어 있는 것은요, 특약사항들이 들어갑니다. 특약을 하는데 어떤 특약을 했냐? 환매 특약을 했어요.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하면서 뭘 했냐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돈이 없어서 너한테 지금 물건을 팔지만은 이게 우리 집 선사녀가지고 내가 7월 1일까지는 돈을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내가 7월 1일까지 네가 지급했던 10억하고 그 매수 비용 이걸 지급하면 나한테 되팔 거냐라고 물어봐요. 되팔 거냐 물어봤더니 의뢰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다. 내가 되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팔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는 거죠. 즉 환매 특약을 하면서 7월 1일까지 환매 특약을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이제 돈 가져오면 다시 되팔기로 하는 환매 특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환매, 자기가 팔았던 걸 다시 되사기 때문에 이것을 팔았던 걸 되사기 때문에 이걸 환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매매와 동시에요. 환매를 하는 거죠. 환매. 자, 항상 환매는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환매 특약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서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은요, 이 매매 계약에 이제 종되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환매 특약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을 앞으로 이제 먼저 그렇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다만 환매 특약을 한 거죠. 두 사람 사이에는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은요, 이제 갑과 을하고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 주면 되사기로 이제 채권적 효력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3 해가지고 3에서요. 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전은 등기를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을은 지금 갑은 어떻습니까? 환매권은 갑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병에게 넘겨버리면은요. 갑은 을에게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병한테는 환매권 행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갑은 소유권을 가져올 방법이 없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환매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환매권도 어떻습니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죠. 환매 특약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환매 특약 등기. 등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환매 특약 등기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이제 이걸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매매와 환매가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도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틀리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도 제출하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신청서에 있어서요. 그러면 하나의 신청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고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근데 환매 특약에 있어서는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갑이 환매권을 갖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이전 등기의 특약 등기예요. 보통 우리가 특약 등기들은요, 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이 등기 부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2에 1 해가지고요, 이렇게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 이렇게 환매권 등기를 합니다. 환매권.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요, 우리 민법에서요,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지급했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을 지급하면서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요, 여기에 매매 대금하고 그다음에 매매 비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매 기간이요, 기간. 자, 기간은 환매 기간이 없으면 몇 년이 됩니까? 민법에 의해서요, 5년으로 될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그러니까 이렇게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요, 다 민법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간, 그러니까 뭐 존속기간, 변제기, 무슨 기간, 이런 것들은요, 다 임의적이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간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나 대금하고 비용은요, 반드시 기록해야 돼. 필요적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요. 반드시 그럼 필요적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 기간은 신청서에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환매 특약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되 이렇게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요. 그러면은 신청서를 그러면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 신청할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이전 등기는 을이 등기 권리자지만은 환매 특약 등기는 다시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등기 권리자, 등기 문제가 뒤바뀌다 보니까 한 장의 신청서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요, 각각 따로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에 파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어떻습니까? 여기 의무자로는 갑을 적고요. 등기 권리자는 을을 적는 거죠. 그러나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서는요. 등기 의무자가 거꾸로 이제 을이 되고 등기 권리자가 갑이 된다는 거죠. 뒤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가 매수인 을이 되고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갑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뒤바뀌기 때문에요. 한 장의 신청서를 일괄할 수가 없고요.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 정보는 따로 써야 돼요. 신청서를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동시에 신청을 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그럼 우리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를 주로 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요것만 봅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 여기 도장을 찍겠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지금 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감 증명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 이제 을 쓰고 여기 갑이 도장을 찍어서 할 텐데 여기 등기 의무자 을은 어떻습니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죠.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요. 을은 아직 소유 명의인이 아니에요. 소유 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어떻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요.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기 지금 현재 등기필 정보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갑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갑이 어떻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요.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요. 을은 아직 등기필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걸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요. 을의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갑의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만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는 을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요. 이제 하나씩 보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자, 의 보시면 특약 등기이기 때문에요. 환매특약 등기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부기 등기로 한다는 거죠. 부기 등기.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했어요.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갑은 이제 병에게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죠. 병은 갑이 환매권이 있다는 걸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자, 절차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요. 동시에라고 되어 있죠.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한다는 거죠. 다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뒤바뀐다는 거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네 번째 줄 보시면은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는 이렇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뒤바뀌기 때문에요. 별개로 작성해요. 신청서를. 그러니까 별개의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동시에 신청을 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 그래서 별개로 작성하나 동시에 신청한다고 해요.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의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2번 특히 이런 게 중요해요. 신청 정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2번 보시면 매매를 쭉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 민법에서 매매 대금, 매매 비용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대금하고요. 비용을 얻습니까? 반드시 필요적 신청 정보를 제공하고 등기 기록에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기간은 임의적이에요. 기간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죠.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 대금 비용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해가지고 환매 기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죠. 환매 기간은 임의적 신청 정보다라는 거죠. 임의적.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금이나 비용을 적어놔야요.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갑이 나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때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금과 비용을 적습니다. 자, 오른쪽 3번 보시면은요, 방금 설명했죠. 환매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가 매수이다 보니까 인감증명이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은 인감증명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환매특약 등기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한다. 특약 등기들은 다 부기 등기를 합니다. 자, 3번 보시면 효력해가지고요. 이제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습니까?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을이 병에게 처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고 다만 이제 이 물건을 취득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환매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온 환매권을 제3자 병에게도 이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대항력이. 자, 따라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환매 특약을 했던 사람은 을이지만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은요. 이제 갑은 병에게도요. 자기 환매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갑은 병에게 자신의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자,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갑은 환매권을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병한테 행사합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사해가지고요. 이제 갑이죠.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환매라고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매특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환매특약을 했던 을과 공동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과 병이 공동 신청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이요. 네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한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 외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등기 의무자로요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병에게도 이제 계약력이 있으니까 병에게 행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을에게서 다시 병에게로 갔다가 병으로부터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 병에서 다시 갑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양가로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환매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요. 자신이 환매권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환매권도 재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환매권을 이전하려고 해요. 그럼 환매권을 이전할 때는요. 만약에 병에게 이전했는데요. 이게 3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환매권을 이전할 때는 3 쓰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특약 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 칸을 하나 또 만듭니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요. 부기 등기를 이전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에게 이전한다고 했죠. 정에게. 정에게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정에게 이전 이렇게 쓴 다음에요. 여기 뭐라고 적느냐? 2의 1 부기 등기로 씁니까? 이전하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2의 1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면은 씁니까? 이 환매권을 이전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도 가능해요.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그래서 거기 있죠.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이 그러면 환매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정이 환매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겠어요?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은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습니까?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습니까? 정이 지금 환매권자이기 때문에 정이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매권은 누가 행사하겠어요? 정에게 이전됐으면요.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정은 현재 소유자 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병으로부터 이제 이전 등기를 받게 되겠죠. 환매 이렇게 쓰게 되겠죠. 환매. 그러니까 환매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것이고 환매권이 이전됐으면 현재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넘기시면 환매권의 말소 등기 있는데요. 자, 환매권이 원인 무효면은요,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번만 보죠, 3번만.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거의 3번이기 때문에요. 자, 정 앞으로요, 환매권 행사를 했습니다. 환매권 행사했어요. 자,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은, 환매특약 등기 그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해요. 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직권이라는 말로 하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원인무효에서 말소할 때는 이것은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신청해서. 그러나 환매권 행사해가지고 더 이상 등기부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러면은 이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이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또 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로 갔다가 을에게서 병으로 갔다가 현재 환매권자인 정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3번만 보죠.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환매권 행사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환매권자가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환매특약 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목적 달성해서. 그래서 환매는요,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시험에서 우리가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은 요거예요. 직권 말소예요.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권자가 그 권리에 소유권을 결국 취득을 하게 되면은 환매특약 등기는 목적 달성을 통해서 직권으로 말소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법적 내용으로는. 그리고 환매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로 가능하다. 요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심화 강의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환매특약 등기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